오늘은 중국이 그 근대 이후에 어떤 위기에 직면했고,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요즘 우리가 중국 관련 뉴스를 볼 때,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중국 근대의 위기와 시진핑 정부 들어서 굉장히 아주 그 단골 메뉴가 된 중국의 꿈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사실 과거에는 가장 세계적으로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죠. 그래서 중심이었죠.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발달된 문명을 지닌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중국을 부르는 이름들, 명칭들을 보시게 되면 다 좋은 말이에요. 중화, 가운데 있고 화려하다, 꽃무늬처럼 화려하다. 그 다음에 신이 내린 나라야. 그 다음에 하늘이 내린 나라. 그리고 중국인들은 용을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용의 우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는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상에 가장 발달한 문명을 지닌 나라, 이게 바로 중화주의적인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처참하게 깨집니다. 언제 깨졌죠? 근대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이런 생각들이 깨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박살냈던, 그야말로 처참하게 깨버렸던 나라는 영국이죠. 영국하고 아편전쟁에서 전쟁했는데 아주 참패를 하죠. 그리고 나라도 개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떼줍니다. 그런데 영국에만 진 게 아니에요. 프랑스하고도 해서 지죠. 그 다음에 일본한테도 집니다. 중국인들은 일본을 아주 무시하죠. 한국은 그래도 중화문명을 같이 한다고 해서 높은 대접을 하지만 일본은 중화문명권에 아예 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국인들이 일본을 무시하죠.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양에서 전쟁에서 질 때마다 서양 여러 국가들, 일본들이 다 중국 땅을 차지합니다. 나라의 절반이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반식민지, 절반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욕했습니다. 뭐라고요? 동아시아의 병부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병든 환자다. 이런 모욕적인 말로 중국인들을 비난했죠. 지금도 중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동아병부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로부터 1840년부터 사회주의 중국이 건립된 1949년까지 약 100년 시기가 되죠. 이 시기를 중국인들은 치욕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치욕의 100년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역사서가 짧게 잡으면 30년, 3000년, 길게 한 5000년이라도 합니다만은 그 역사 동안 가장 치욕을 당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청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는데, 그러면 청나라가 위기에 빠진 원인이 뭐냐? 여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전통 시대에서 근대적인 어떤 체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든지 그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위기, 이렇게 봅니다. 이 위기는 뭐 굳이 중국만 겪은 건 아니죠. 우리도 겪었고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이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은 근대화를 통해서 전통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면 극복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청말 위기를 보는 한 가지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막스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통시대의 계급관계가 한계가 왔고, 그래서 그 계급관계를, 그러니까 생산력이 발달되는 그것에 맞춰서 계급관계를 개편해야만 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게 막스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 전통적인 위기가 그동안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녀왔던 중국 고유의 문명이 이제 위기에 봉착하는 이런 문명론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이거는 중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위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중국 근대의 위기가 어떤 위기였는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기,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시진핑 주석이 계속 연설하는 중국의 꿈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위기는 바로 이 문명의 위기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차별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왕조 또는 국가, 네이션이든 어떤 스테이트든 이런 국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하나가 있는데 중국은 단순히 그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문명, 그러니까 고유의 철학도 있고 고유의 세계관이 있어요. 중국은 4대 문명의 발상국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국인들의 생각은 세상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떤 게 바람직한 인생인지,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국인들만의 고유한 발상법과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스인들처럼, 로마인들처럼.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문명국가라고 봅니다. 이때 문명은 자기의 독자적인 문명 체계를 지닌 나라. 그게 시빌레이션 스테이트라는 거죠. 이 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이 위기에 처하면서 이제 중국이 나라를 잃고 땅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화 문명도 이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만국,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중국인들이 멸종당할 위기를 겪습니다. 치욕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화 문명까지 잃어버릴 위기와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도 뺏기고 집도 뺏겼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정신, 문화, 문명도 해체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죠. 이런 위기는요, 문명사적인 위기는 사실 중국 역사의 기나긴 역사 동안 처음 맞는 위기입니다. 중국 역사에 이렇게 심각한 위기는 없었어요. 나라는 뺏긴 적이 있어요. 이민족의 지배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명까지 뺏긴 적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 역사를 긴 역사를 볼 때 이민족, 중국인들은 오랑캐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민족이 중국을 다스렸던 적이 있어요. 뭡니까? 몽고족이 대륙을 차지했던 원나라가 있죠. 그리고 만주족이 차지했던 청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한족이 없어졌습니까? 한족 문화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지금도 중국인들은 역사를 이렇게 설명할 때 뭐 당송, 원, 명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송, 몽고족 강점기 또는 뭐 청나라, 만주족 강점기 이 식민 역사라고 기술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이상한 겁니다. 왜? 우리는 일제 강점기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인들은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왜 안 쓸까요? 잘 보면 중국인들의 독특한 생각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몽고족, 만주족이라는 이민족이 강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지배를 하는 동안 중국 문화에 다 동화돼 버린 겁니다. 중국 문화는 끊기지 않았어요. 지배층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원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한 문화, 한족의 문화, 중국의 문명은 연속됐다는 거죠. 단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문화적 연속성이다. 그래서 몽고족이 다스리던 때나 만주족이 다스리던 때나 이민족 강점기에도 중국 문화의 연속성이 되어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나 청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볼 때 중국의 여러 가지 왕조 중에 하나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는 달랐습니다. 근대 중국에 왔던 오랑캐는 이전에 왔던 이민족하고는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 서양에서 온 오랑캐, 서양 오랑캐, 양이라고 부르죠. 이 양이는 첫째는 바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랑캐들은 다 서북쪽 또는 만주족은 동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바다에서 온 첫 번째 오랑캐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중국 문명을 부정합니다. 예전 오랑캐들은 중국에 들어와서 전부 다 동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서양 오랑캐는 중국 문명을 부정합니다. 이런 오랑캐는 처음입니다. 땅을 뺏어가는 오랑캐들은 많았어요. 물론 중국 근대에 땅도 뺏겼죠. 홍콩이나 이런 마카오도. 그런데 이제는 중국 문명 그거 별거 없어. 버려.
대신 우리 세계관, 서구 근대 세계관, 뭐 기독교 문명이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 중국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서구 근대의 가치를 전파합니다. 이때의 위기는, 중국이 직면한 위기는 중국 민족의 위기자 문명의 위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땅이나 집만 뺏긴 게 아니라 당신네 집안에서 있었던 생각, 가훈 이것까지 완전히 버려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뀔 만한 위기, 이게 바로 중국 근대에 접했던 문명사적 위기관입니다. 자, 이 중국 근대 그 치욕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아편 빨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편, 그야말로 그 아편을 해가지고 카페가 있었던 거죠. 아편 카페. 그래서 아편을 빨다가 저렇게 그 환자들이 몰골이 저렇게 된 거죠. 그야말로 동아의 병든 황자, 동아시아 병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진은 상해 가면 황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상해 와이탄의 옆에 끝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영화에서는 저렇게 그 입구에 간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원 가면 그 공원 그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죠. 개와 중국인, 구여, 화인, 불득, 입내. 개와 중국인은 들어오지 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개 취급당한 거죠. 예. 서양인들이 만든 최초의 공원이 상해에 있는 황포공원이거든요. 그 공원에 저렇게 안내 표지판에 저렇게 써져 있던 거죠. 난징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37년 12월 13일에 30만, 난징 인구 당시 38만이었습니다. 30만이 죽임을 당하죠. 이 치욕죄. 지금 이 사진은 지금 일본군 병사가 중국인을 살해한 뒤에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웃고 있죠. 일본 사람들은 중국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 취급을 당한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겪었던 치욕의 역사죠. 정무문이라는 그 영화의 장면입니다. 이소룡이 그 아비오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서 발차기 하면서 깨버리는데 그 깨는 말하자면 그 글자, 액자에 써진 글자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동아병부. 동아시아의 병든 환자. 사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중국인에게는 이 근대가 치욕적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 이 치욕을 잊지 말자 이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학습의 한 단위, 예를 들어서 주당 한 학기에 주당 몇 시간은 꼭 이 치욕을 강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망국치 나라의 치욕을 잊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굴욕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애국 그 무슨 장소들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치욕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가서 견학을 합니다. 글쓰기도 합니다. 작문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지금 최대 그 민족의 염원을 담은 구호는 그겁니다. 나라의 치욕을 잊지 말고 Don't forget national humiliation. 그러죠. 그래서 중국을 다시 일으키자. 부흥, 중화. 치욕에서 부흥으로. 이게 중국인들이 지금 가장 중국 공산당은 당연히 그렇고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꿈입니다. 시진핑이 19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사명은 중화민족의 부흥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의 길을 가야 되고 중국의 이론과 중국의 제도, 중국의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 중국 공산당이 할 일은 뭐냐? 사명은 뭐냐? 중화민족의 부흥이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사명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중화민족의 부흥이 곧 우리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인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중국 공산당은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정당이기보다도 지금 이 순간의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 정당인 거죠. 그러면서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중국이 치욕을 벗어나서 찬란한 과거 같은 찬란한 중화 문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중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기가 가까워졌다. 지금이 근대 이후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시기다. 이 목표를 실현할 자신감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진핑이 얘기합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꿈인 거죠. 중국몽인 거죠. 2049년. 이때까지는 이루겠다. 그러니까 1949년이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했던 때니까 그로부터 100년이면은 치욕을 극복하고 중국을 다시 세상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편입시키는 중국몽을 실현시키겠다. 이게 중국의 꿈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정당이지만 중국 공산당 당 대회를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위대한 중화민족이란 말입니다.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 위대한 중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게 중국 공산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시진핑 시대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다면 중국인들 왜 저렇게 시진핑을 지지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진핑은 중국인들에게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중국을 과거처럼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줄 거다. 과거에는 치욕을 당했는데 일본에게도 치욕을 당했고 영국, 미국, 프랑스 다 치욕을 당했는데 근데 이제 세상의 중심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그러한 꿈을 실현시킬 것이다. 이게 시진핑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시진핑 시대의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강국을 이루고 경제대국을 이루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근대에 당했던 치욕은 세 가지입니다. 돈이 없고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했어요. 또 하나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 부유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나라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싸움에서 지다 보니까 홍콩 뺏겼죠. 마카오 뺏겼죠. 타이완 뺏겼습니다. 타이완은 중일 청일전쟁에서 청일전 1894년에 저 청일전쟁에서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약해서 빼앗던 국토를 다시 찾는 것. 이게 근대의 치욕을 치유하는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찾았어요. 홍콩도 찾았고 마카오도 찾았습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근대 치욕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신, 사상, 문화, 중국의 문명을 회복하자 이겁니다. 공자님도 회복하고 중국 전통 문명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아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네이션이든 스테이트가 있고 거기에 독특한 문명이 결합된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로 들어가는 것은 돈도 많고 무기도 강하고 그야말로 예전에 뺏겼던 땅도 다 찾는 그러한 목표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무슨 목표를 꼭 충족해야 되나요? 우리의 문화적인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중화 문명의 회복입니다. 이게 중국이 근대에 당했던 치욕을 극복하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라는 중국의 꿈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입니다. 이 꿈을 언제까지 실현시키겠다? 1949년입니다. 이때 바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중국의 비전이 원대합니다. 이 중국의 꿈을 중국 공산당의 선전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래야만 앞으로 2049년까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대부분 경제강국이나 정치강국, 군사강국 이런 차원에서만 중국을 보는데 중국의 꿈은 사실은 문명적으로 서구 근대 문화가 아닌 중국 고유의 문화 또는 가치관에 바탕한 새로운 나라, 서구하고 다른 나라를 중국적인 나라를 하나를 건설해 보겠다. 이게 중국의 꿈, 중국몽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